1번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 삼각비. 사실 이것만 가지고 풀어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 굳이 수원의 삼각형제까지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알고 있으면 편하게 풀린다는 거. 자, 지금 이 영상으로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은 공식을 모를 수 있겠지만 제 교육 과정에서 사인 바로 보내기라는 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기 변의 길이, BQ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근데 각도가 두 개 나와 있어. 그러면은 이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건너편에 있는 거 사인 60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가 340이라고 했고 각도를 구해보면은 이 각도가 45도가 될 테니까 이 둘이 연결을 지어서 사인 45분의 340을 하면은 바로 BQ의 길이가 구해진다라고 우리가 제 옵저버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증명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아무튼 얘 값을 잠깐 x라고 할 건데 문제에서 PBQ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30도이고 얘가 직각삼각형이죠. 왜냐면은 등대잖아요. 수직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겠지. 30도면 길이 비율이 1대 루트 3대 1이 될 테니까 여기 면의 길이는 루트 3분의 1 여기는 x라고 했었으니까 x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따라서 넓이를 구해보면은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될 테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x 곱하기 높이 루트 3분의 1의 x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얘를 숫자를 잘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면 되겠죠. 계산은 직접 해볼 수 있잖아요. 제가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해서 170의 제곱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야?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120 하면 되겠죠. 두 변과 그 끼인각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한다. 이것도 3학년 2학기 수원 내용 아닙니다. 3학년 2학기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아무튼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BC 사인 120 사인 120이 사인 60이랑 같은 친구니까 2분의 루트 3 얘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요아야. 그러면 뭐야? BC의 값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BC의 값을 어떻게 구해? 이거는 써놨는데 이거는 3루트 7을 중심으로 코사인 법칙을 꺼내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근데 얘를 정리를 해보면은 코사인 120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랑 곱해져서 플러스 BC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 표현 방법이 뭐예요? 얘는 B 플러스 C에 제곱하면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2BC가 만들어지는데 1BC만 있는 거잖아. BC 하나를 빼줘야 되겠지. 이렇게 계산했더니 63이 나오더라. B 플러스 C가 몇이었어? 여기서 말했잖아. 10이라고 했었으니까 제곱까지 해서 얘가 100이 되겠지. 그러면은 BC의 계산 결과가 37이더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다가 37을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죠.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37 루트 3 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3번이네요. 다음 입니다. 수원에 대한 3번 문제는 수원의 삼각형에 대한 내용이고 코사인 함수를 이렇게 그려 보았는데 문제에서 모르는 것은 코사인 플러스 절대값 코사인의 계산 결과가 1이 된다라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코사인 플러스 절대값 코사인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만약에 코사인이 양수였다고 생각을 해봐. 양수였으면은 코사인에다가 코사인을 더해지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이렇게 두 배로 만들어지겠지. 그 다음에 코사인이 음수였을 때는 얘는 음수, 얘는 양수가 되어서 둘이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코사인이 양수였을 때는 양수 더해지게 되는 거니까 더해져서 이렇게 그리고 2분에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자 x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5 파이까지라고 했으니까 얘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여기는 아예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무튼 근데 얘 계산 결과가 1이 되고 싶어요. 여기가 1이었는데 여기가 2가 되겠죠. 둘이 더해진 거니까. 그러면은 이 값이 되게 하는 x 값들을 구해서 다 더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하나 구해도 되겠지만 문제가 뭘 물어간다? 다 더하라고 했구나. 그러면은 얘가 몇인지 구해도 되지만 우리 좀 눈치껏 해봅시다. 얘가 파이잖아요. 파이를 기준으로 빼기 세모 플러스 세모. 코사인은 항상 대칭적이니까 이 두 개를 더해서는 일단 2파이가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능동적으로 한번 구해봅시다. 자, 코사인 2파이부터 다시 시작하는 주기가 되는데 얘가 절반이 낮아졌다 생각을 하면 사실 여기는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이 되게 하는 그 값을 구하면 될 거 아니야. 코사인이 언제 2분의 1이 돼? 여기서 찾지 말고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코사인이 언제 2분의 1이 돼? 60도. 그러니까 얘는 3분의 파이를 대응을 하는 거잖아. 근데 얘가 한 주기가 더 더해진 거니까 여기는 2파이가 더해져서 3분의 7파이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3분의 7파이가 이 녀석의 근이고 여기 두 개를 더해서 2파이가 된 거니까 다 더하면 되겠죠. 계산 결과 3분의 13파이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보겠습니다. 3 sin s가 2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얘는 무슨 말이야? sin s가 3분의 2가 되게 하는 그 x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표 삼각비에서 3분의 2가 되는 값은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얘는 그 특정 값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뭐 합이거나 특정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는 겁니다. sin x를 한번 그려봅시다. 얘가 1이 아니라 3분의 2가 되게 하는 어떤 지점, 한 이쯤이라고 생각하면은 얘가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작은 것에서부터 알파, 베타, 그 다음에 감마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알파 플러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어본 거니까 그러면 이 두 개가 더해서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삼각함수는 언제나 대칭적이기 때문에 얘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기 때문에 2분의 3파이 빼기 세모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모가 될 테니까 둘이 더해서 일단 얘는 3파이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2로 나눴으니까 2분의 3파이가 되겠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아직 우리는 그 사인 알파가 3분의 2인 걸 알고 있는데 사인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가 뭐가 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계산식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겠죠. 사인 얘는 다시 정리해서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사인은 그럼 주기함수니까 이 파이를 빼도 같은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사인 알파 빼기 2분의 2파이가 될 것이고 이거 우리 그 삼각 법칙 삼각 각공식에서 공부했었잖아요. 평행이동의 논리를 생각해봅시다. 사인 알파가 2분의 1파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거지. 사인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대충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얘는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이잖아. 아하,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 알파라는 게 1, 4분면에 있는 각도이면서 사인 알파가 3분의 2인가 알고 있으니까 얘를 제곱하고 1 넘기고 코사인 제곱의 값이 9분의 5가 되면서 블랑블랑 하면은 아하, 코사인 알파의 값이 3분의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붙여있으니까 계산 결과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가 되겠다 라는 거 암산으로 가능하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예,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피타고라스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면의 길이를 잠깐 h라고 합시다. 선생님 저는 h 궁금한 게 아니라 p, b, c 넓이가 궁금한 건데요. h를 중간 과정으로 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얘를 h라고 하면은 여기 면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덕분에 루트 1 플러스 h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 이 전체로 따져보면은 피타고라스 정리 덕분에 여기 면의 길이는 루트 1 플러스 아니지 9죠. 9 플러스 h의 제곱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30도가 나와 있으니까 2를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만들어 볼게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2의 제곱은 루트 1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루트 9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2b15 블라블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를 또 전개를 해보면은 얘랑 제곱해가지고 다 더한 거고 얘는 이 안에서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루트에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같이 계산이 되면 안 되니까 루트가 마이너스 달려있는 친구니까 얘를 왼쪽으로 얘를 오른쪽으로 정리를 해서 제곱을 할 겁니다. 제곱을 해서 따다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야 1h 4제곱 만들어지니까 오른쪽 이항이 조금 더 편하겠죠. 오른쪽 이항에서 만들어 보면은 h 4제곱 마이너스 6h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는 h 제곱 빼기 3의 제곱 완전제곱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따라서 h 제곱이 3 h는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겠다. 길인데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h 값이 루트 3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넓이 구해보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 해가지고 넓이가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2분의 루트 3이니까 2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자, 6번 봅시다. 얘가 8과 648 사이에 어떤 세 수를 집어넣어서 얘들이 다 등비수열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8에서 하나 곱해져서 R 곱해지고 R 곱해지고 R 곱해지고 R이 총 4번 곱해져서 648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R의 4제곱이 몇이 된 거야? 8에서 648까지 81이 곱해진 거니까 R이 플러스 3 또는 마이너스 3 둘 중에 하나가 되고 사실 3i도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양수라고 했었으니까 3이 되겠죠. 그러면은 3이라고 했고 3이 곱해져서 24 3이 곱해져서 72 3이 곱해져서 216 이렇게 돼서 얘들을 다 더하라고 했죠. 이거 계산은 직접 할 수 있잖아. 계산 결과 312 3번이 되겠습니다. 312 3번. 자, 어떤 두 자리 수에서 공비가 자연수가 되게끔 착착착착 4개 수를 연달아 써봤는데 사실 반대죠. 다시 어떤 4개의 두 자리 수를 만들어 놨는데 걔가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R이 3이었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가장 작은 두 자릿수 10을 넣고 그 다음에는 30, 그 다음에는 90, 그 다음에는 270이 됐는데 모두 다 두 자릿수가 아니네. 그러면은 공비가 3이었거나 3보다 컸을 때는 시작이 가장 작은 두 자릿수여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R이 2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R이 2일 때인데 여기다가 뭐 12를 집어넣는다 하면은 얘는 되긴 돼요. 그러면은 22, 그 다음에 44, 88이 되는 거니까 모두 다 모두 다 두 자릿수인 등비수를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가장 작은 걸 물어봤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되고 사실 12도 되고 13도 되나? 아래 내주고 16이 곱해지는 거니까 몰라. 아무튼 그 계속 몇 개가 더 되긴 하는데 가장 작은 거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가 10이었을 때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80이 되겠죠. 얘들을 다 더한 것을 물어봤으니까 계산 결과 150이 되겠다. 150은 3번이 되겠죠.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됐죠? 다음. 자, 등비수의 합공식인데 나는 좀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3개나 그려놨을 뿐인데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이런 거 하나하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리세요. 아무튼 자, 얘 넓이를 구해볼 건데 전체가 넓이가 9가 될 건데 그 중에서 9분의 1 9등분을 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색칠이 된 거잖아. 오케이. 첫 번째 넓이는 그래서 1이다. 근데 1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 과정, 성분 표시를 다 해주는 게 이 문제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어디가 색칠이 됐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첫 번째 여기 1, 넓이는 그대로가 추가가 되는데 나머지는 9라는 넓이에서 나머지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9등분 낸 다음에 8개만큼이 나머지 부분이 되겠죠. 9분의 8이 되겠죠. 그렇게 흰색 부분을 만들어냈고 빈 부분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서 9분의 1만큼이 색칠이 된다 라고 생각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만큼 추가가 됐다. 원래 1은 베이스이고 이만큼이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하얀색 빈 부분, 맨 바깥쪽 파란색이 있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그 부분의 넓이가 9 곱하기 9분의 8이었는데 거기에서 또 한 번 9분의 1만큼의 색칠이 됐으니까 남은 부분은 9분의 8이 되겠죠. 오케이? 거기서 그럼 9분의 8이라는 게 9에서 9분의 8을 하면은 이만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9분의 8을 하면은 이만큼이 되는 건데 거기서 9분의 1만큼 색칠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게 또 더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들이 계속 어떻게 더해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9 곱하기 9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덧셈 9 곱하기 9분의 8 곱하기 9분의 1이 더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9 곱하기 아무튼 9분의 8 곱하기 9분의 8 곱하기 9분의 1 해가지고 몰라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더해지는 게 지금 계속 9분의 8이 곱해져서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편하지 않겠어요? 그치? 이렇게 생각해봐. 이거 다 더해가지고 가운데 하나 빼고 만들어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이 9분의 8만큼이 더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이거 다 더해가지고 가운데 거 빼고 이 바깥 부분이 더해지는 거잖아. 그러면 9분의 8만큼이 더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무튼 얘들을 다 10번째까지 해서 10번 시행했을 때 넓이를 물어본 거니까 얘는 뭐야? 그러면은 등비가 R이 8분의 9이고 첫째 항이 1인 등비수열을 10번째까지 더하라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하면 되겠죠. R-1분의 1을 하려고 했는데 얘는 1보다 9분의 8이죠. 자, R이 1보다 작으니까 1-R로 하겠습니다. 1-R 1-9분의 8분의 오케이? 첫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1 빼기 9분의 8에 10번째까지니까 10제곱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잘 찾아보면 되겠죠. 이거 그대로 냅두고 이거 계산하면 9분의 1, 9분의 1이 역수 단정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얘는 1 빼기 9분의 8에 10제곱 이 친구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찾아보니까 4번이네요.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9번은 3학년 2학기 1과 비례 이건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알고 있는 거고 뭐 몰라도 피타고라스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직가삼각형 잘 보면 2학년 2학기 내용이긴 해요. 그 다음에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자 이러한 여기가 2n이었을 때 1이었을 때 2였을 때 3이었을 때 4였을 때 각각 수치가 다르겠죠. 그때에 접했을 때 기울기를 an이라고 하고 그 an의 제곱을 시그마 해서 계산하라 라고 한 건데 그러면은 an이 뭔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여기서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해도 되겠지만 어차피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울기라는 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해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를 잠깐 동그라미 각도 여기를 세모 각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이렇게 평행하게 그렸을 거 아니야. 그치? 까게 돼가지고 여기가 동그라미 각도가 될 것이고 직각 똑같이 가지고 있네요. 그럼 여기 각도가 세모가 되겠지. 그러면은 뭐야? 기울기라는 것은 x 증가량과 y 증가량인데 여기 두 녀석의 기울기나 이 녀석의 기울기랑 똑같잖아요. 결국 닮음이 삼각형만 찾으면 된다는 거지. 이 밑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전체 직각삼각형으로 봤을 때 중간변분의 짧은 변을 계산하면은 그게 기울기가 된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도 잘 계산을 해가지고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길이를 구해서 걔를 분모 표시하면은 걔가 기울기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결국 뭐예요? 이만큼의 길이는 우리가 1이라는 것을 원이니까 1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밑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죠. 걔를 구하는 방법을 3학년 2학기 원과 비례 또는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할 겁니다.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 변의 길이가 2n 플러스 1이 될 테니까 2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1제곱 빼면은 여기 밑변의 길이가 루트 4n의 제곱 2n 플러스 1이었으니까 4n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온갖 비례를 이용해가지고 그 있잖아요. 얘의 제곱은 2 곱하기 얘라는 걸 이용해서 이 밑변의 길이를 잠깐 x라고 할게요. x의 제곱은 이만큼의 길이 여기가 2n이 될 것이고 이만큼의 길이가 2n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아무튼 x의 제곱이 4n의 제곱 플러스 4n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여간에 뭐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풀면 되는데 아까는 피타고라스를 풀었지만 저는 실제 문제 이 문제 풀어보고 연습할 때는 이걸로 풀었단 말이에요. 이걸로 아무튼 얘를 전개해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이거 n으로 바꿔보면은 n 플러스 1이잖아요. 이거 뭐야? 부분분수잖아. 4분의 1 밖으로 꺼내고 4분의 1 밖으로 꺼내고 시그마 n은 1부터 19까지 얘가 n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다가 그냥 n 플러스 1 분의 1을 계산하면 되고 이거 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게 개념 설명이 아니라 시험지 풀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개념이 됐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번 풀어봤으니까 직관적으로 첫 번째 거에 1을 집어넣은 것은 첫 번째 게 남고 19를 집어넣은 게 마지막 게 남는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모르면은 이 문제를 좀 더 풀어보세요. 우리 학원 다니면은 이런 거 숙달할 수 있게 연습을 해줍니다. 아무튼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첫 번째 거 1분의 1이 남고 가장 마지막에 살아남는 것은 19를 집어넣었을 때 마지막 거 그러니까 n에다가 19를 집어넣었을 때 20분의 1이 남게 된다. 이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계산 결과 얘가 20분의 19가 될 것이고 근데 얘가 4분의 1이 되었으니까 80분의 19가 되겠다. 얘를 찾아보면 되겠죠? 찾아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확인? 다음 자, 이거는 뭐 꼼수가 없는 단순 계산입니다. 얘 두근이 AN, BN이라고 했는데 그럼 근과 계세의 관계를 이용을 해보면 두근의 합이 AN 플러스 BN이 될 텐데 여기서 두근의 합을 생각하면 걔가 EN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을 생각하면은 AN, BN이 될 텐데 여기서 근과 계세의 관계를 이용하면은 EN 마이너스 3이더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얘 제곱에서 이거 두 개를 빼면은 이거 만드시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암산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AN의 제곱 플러스 BN의 제곱을 계산을 해보면은 얘 제곱 2N의 제곱 빼기 얘 두 개 빼기 그러니까 빼기 4N 마이너스 6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계산 결과 얘는 4N의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6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꼼수 있나? 꼼수 없어요. 미안해요. 이거를 진짜로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해서 집어넣고 계산하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니까 정답 빠르게 계산 너희들이 할 수 있잖아. 계산 결과 2360 그러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보겠습니다. 어떠한 수열의 합이 이렇게 n에 대한 2차가 되어 있으면 얘는 무조건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했죠. 게다가 상수항이 0이었으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상수항이 있었으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라는 것을 내가 알려줬었잖아. 그럼 여기서 바로 우리가 AN을 구할 수가 있겠죠. 공식 이거였습니다. SN이
공식 이거였습니다. 잠깐 커트. SN이 AN의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었을 때 AN은 AN 플러스 A 플러스 C. 다만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을 하는 건데 만약에 C가 0이었으면 A 플러스 B, A 플러스 B 똑같잖아요. 그때는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뒤에 상상이 0이니까 얘는 2, N 플러스 N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3이니까 플러스 3. 얘가 일반항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좀 이쁘게 써보면은 얘는 2n 플러스 1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다 쏙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얘는 부분 분수가 되겠지. 그러면은 이것도 여러 번 말했잖아요. 이거 결국에는 2n 플러스 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3분의 1이고 차이가 2니까 앞에 2분의 1이 이렇게 붙게 되는데 근데 어차피 이 차이이고 얘가 바로바로 지워지는 패턴이잖아. 그러면은 처음에 집어넣은 것에서 마지막에 집어넣은 것을 빼면 된다 라고 했었잖아. 아까도 설명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연습을 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았었고 그리고 경험치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러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수학적 사고력 확장, 사고력 확장이라고 말했었죠. 자수 이만하고 1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10 집어넣으면은 23분의 1 이렇게 빼면 되겠습니다. 계산 결과 얘는 69분의 분자가 23에다 3을 뺀 거니까 20 이거 나눠서 10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찾아보면은 얘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보겠습니다. 12번 얘도 등차 수열인데 얘는 약간 점화식에 연결이 되어 있는 수열인데 자 이런 것들은 다 소거하면서 문제가 풀립니다. 하지만 어떻게 소거가 되냐? 자 n 플러스 1 미천수가 달려있는 것은 n 플러스 1이랑 만나야 되고 n과 n이 연결이 되어야 식이 이쁘게 깔끔하게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서로 엇갈려 있으면 계산이 항상 좀 어긋나요. 그러니까 양변에 n 플러스 1을 곱한다고 생각하면은 n 플러스 1 a n 플러스 1 얘가 n a n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는 a1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차근차근 집어넣어 봅시다.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2a2는 1a1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3a3는 2a2이다 만들어질 것이고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은 4a4 는 3a3다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블라블라블라 하고 있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a10인데 10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11이 만들어질 테니까 안 되죠. n에다가 9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야 10, a12 만들어지고 걔가 9, 여기는 a9 이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됐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덧셈을 하는 게 아니라 얘를 곱셈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곱셈을 하면은 얘랑이랑 지워지고 얘랑이랑 지워지고 얘랑이 아니지 2도 다 지워지는구나. 이렇게 싹 다 지워지겠죠. 이게 첨수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이거 막 뒤집어져 있거나 하면은 계산이 더 복잡해져요. 알겠죠? 얘가 지워져서 최종적으로 남는 건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거 하나가 남게 되는데 근데 A1이 1이라고 했단 말이야. 10, A10, 1이라고 했으니까 아 A10이라는 게 10분의 1이 되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얘가 몇 번? 1번이 정답이 돼요. 이지하지? 다음 자 13번 들어가기 전에 내가 좀 기술 하나를 사용할 건데 중항의 본질이라는 거야. 나한테 옵저브 그러니까 심화과정 수업을 들었으면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영상을 처음으로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일 때 A1 플러스 A2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A11까지 더한다고 해봐. 그러면은 그냥 등차 합을 이용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그러지 말고 이거 그냥 이 둘이 더하는 게 가장 가운데 거랑 같잖아. 1과 11을 더하면은 12 걔의 절반이니까 A6 얘가 A6이 모두 이 항행에서 모두 11개니까 11개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편하게 풀리지 않겠어? 이게 굳이 첫 번째부터가 아니어도 됩니다. 등차수열도 정말 자주 써요. A12 플러스 A15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3의 배수 대충 A33까지 더한다고 생각합시다. 이것도 등차합으로 구해도 되지만 12부터 33까지 3의 배수의 개수를 세어보니까 8개가 되겠지. 8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0이랑 33의 중항을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 더 넣을 거 그랬나? 아무튼 중항을 생각하면은 A 45 그러니까 22.5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A 22.5가 어디 있어요?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어차피 크게 틀린 게 아니고 등차수열은 기껏해야 1차 함수의 변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이게 좀 더 빠르니까 이 아이들을 가지고 저 문제를 풀어볼 건데 첫 장에 37 공차가 많이 사라고 했는데 굳이 우리는 일반형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A1이 37이라고 했고 블라블라블라 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얘가 마지막 양수가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음수인데 절대값이 붙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얘가 A20이 되는 거잖아요. 얘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지. 그러면 언제 얘가 40 빠져가지고 마지막 양수가 되는지 생각해보니까 4, 9, 36, 36이 빠지면 1이 되겠지. 아하, 1이 마지막 양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수는 -3인데 절대가 붙은 거니까 3이 되겠죠. 근데 얘가 몇 번째인지 모르잖아요. 계속 한번 세봅시다. 여기서 여기로 지금 빼기 36이 된 건데 D 한번 움직일 때마다 마사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플러스 9D가 되겠다. A1에서 9D가 더해지면 얘는 A10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거니까 A11번째. 그 다음에 A11에서 A12가 되려면은 플러스 9D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마이너스 36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아니지 다시 플러스 36이죠. 플러스 36이 되는 거니까 얘는 39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서의 항의 함을 생각하면은 항이 모두 10개 있고 그 다음에 A10 10과 11을 더하면은 11을 절반은 A 5.5, 5.5를 계산해도 되지만 여기 끝항, 첫 항과 끝항이 나와 있잖아요. 둘이 더하면 38, 38의 절반이니까 19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항이 모두 10개 있고 그 다음에 첫 항과 끝항의 합을 생각하면 42, 40의 절반 21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10 곱하기 10으로 묶었다. 19랑 21랑 더하면은 40이 될 테니까 40 모든 계산 결과 400이었나? 맞네요. 400이 되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이거를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해볼까 했습니다. 정말 시험 문제는 본 적도 없는 거를 잘 찾아오네요. 자, 수학적 기납법이 뭐예요?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됐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n에다가 뭐 K님이 사용을 했으니까 n에다가 m을 집어넣었을 때 됐다고 가정한 다음에 걔를 가지고 이것저것 조작을 해보니까 n에다가 m 플러스 2를 집어넣어도 되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자동 완성 도구를 만족시키면은 모든 수에서 가능하다라는 걸 보이는 게 수학적 기납법이었잖아요. 개념 설명 영상에서 들으시고 만약에 문제 풀이만 해보면은 1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얘는 시그마 1부터 1까지 더하는 거니까 1이 될 것이고 부분도 1 플러스 1, 2 팩토리얼은 2에서 1을 빼는 거니까 1 되겠죠. 오케이? 얘가 가가 됩니다. 그쵸? 얘가 가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 다음에 n을 집어넣었을 때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이거를 잘 뭔가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잘 작업을 해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n 플러스를 집어넣었을 때도 성립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중간 과정 생각하고 내가 천재인 척하고 미래를 먼저 쓰는 게 이 문제 풀이할 때 조금 편합니다. 그러니까 n 플러스를 집어넣은 걸 먼저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되는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얘가 되려면은 양면에 마지막이 m 팩토리얼이었잖아요. 그럼 맞는 m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양면에다가 플러스 m 플러스 1 그 다음에 m 플러스 1 팩토리얼을 더해줘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m 플러스 1 그 다음에 m 플러스 1 팩토리얼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좌변의 계산 결과 뭐예요? 얘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하나가 더 더해진 거니까 바로 이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쵸?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더할 건데 m 플러스 1 팩토리얼, m 플러스 1 팩토리얼 같이 있네요. 그러면은 얘는 곱셈을 할게. 그러면은 m 플러스 1 팩토리얼, m 플러스 1 팩토리얼을 묶으면은 여기서 남아있는 것은 1 여기서 남아있는 것은 m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m 플러스 2, m 플러스 1 팩토리얼 이렇게 만들어지고 빼기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얘를 계산을 하고 보니까 얘랑 똑같네. 왜냐면은 m 플러스가 붙여지면은 m 플러스 2 팩토리얼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됐죠? 이거 가지고 노종의 작업을 해보니까 m 플러스를 집어넣은 거랑 같은 계산 결과가 나왔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 작업의 순서 중에서 뭘 더할 거냐? 얘를 더하기로 했으니까 얘가 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시그마 위에 있었던 천조가 뭐냐? 얘가 다가 되겠죠. 오케이? 다시 한번 가가 다라는 걸 기억을 해준 다음에 계산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P 플러스 G 8분의 F5를 구하라고 했는데 P가 1이고 G가 여기다가 8을 집어넣으면은 분모는 9가 될 것이고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은 6 곱하기 6 팩토리얼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죠. 6 팩토리얼이 720이라는 걸 이해를 해가지고 잘 문제를 풀어보면은 중간생략 481이 되겠습니다. 얘는 5번이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수학적 기납법 흐름 자체를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였죠. 자, 객관식이 끝났습니다. 자, 15번은
이 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외접원의 둘레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여기를 잡고 20A라고 합시다. 20A의 길이를 모르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코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A를 구하고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면 되겠지. 코사인 법칙 먼저 합시다. 그러면은 A의 제곱은 8의 제곱 플러스 7의 제곱 마이너스 2, 8, 7 코사인 120 코사인 120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얘를 잘 계산하면은 저는 답을 알고 왔어요. 이 계산 결과 169가 됩니다. 죄송해요. 해서 A 값이 13이 될 것이고 A 값이 13이래 13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외접원 반지름 구하는 공식 ER이라는 것이 sin A분의 20A가 될 텐데 자, sin A, sin 120을 계산하면은 얘는 2분의 루트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0A가 13이라고 했었으니까 계산 결과 루트 3분의 26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다 파이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결국 문제는 3분의 26 루트 3 파이에서 분모랑 분자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은 2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내가 풀었다고 해서 선생님이 풀었구나 라고 넘어가지 말고 스스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다음 자 16번은 AN이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4라고 했는데 A2, A4, A8을 생각해보니까 얘는 등비 수열이 되더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얘는 첫째 항부터 첫째 항 뭔지 모르니까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공차가 한 번 더해진 거니까 4가 될 것이고 얘는 첫째 항 A서부터 공차가 3번 더해진 거니까 플러스 12 얘는 A서부터 첫째 항에서부터 공차가 7번 더해진 거니까 플러스 28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 세수가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등비 중항을 이용하면 되겠죠. 등비 중항이 뭐예요?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다 라고 하는 거니까 얘 제곱을 해보면은 A의 제곱 플러스 24A 플러스 144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첫 항과 세 번째 항을 곱해보면은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32A 플러스 112가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잖아요. A제곱 A제곱 사라지고 24A가 오른쪽 이항을 하면은 8A가 될 것이고 112가 왼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은 얘는 32가 되는 거니까 아하 20A 값이 4더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가 물어본 게 A20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일반은 구하지 않고 해볼게요. A1이 지금 4라고 나온 거고 A20이 몇인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플러스 19D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D 공차가 4라고 했으니까 19 곱하기 4를 하면은 얘는 76이 더해지는 거니까 80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러면은 일반은 구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어차피 그게 그거긴 하지만 이게 조금 더 빠릅니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다음 자 17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집합에 있는 명계를 약간 응용을 한 건데 어떤 x에 대해서 얘가 1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얘가 거짓이야. 거짓이라는 말은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0을 집어넣어도 100을 집어넣어도 1000을 집어넣어도 안 되는데 만약 하나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것에서든 얘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 반대로 생각을 하면 모든 x에 대해서 다시 얘가 거짓이라고 문제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참이 명제를 생각해 보려면은 얘 부정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어떤 애 부정은 모든이 될 것이고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2루트 an x 플러스 n을 하면은 얘가 1 이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뭐야? 얘를 왼쪽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모든 수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항상 하늘에 떠있다 0 이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되려면은 얘가 한 번 그려줄게요. 얘가 항상 하늘에 떠있거나 0 이상이 되려면은 최고점 계속과 양수 아래로 블록했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해야 되겠죠. 결국 판별식 D가 0 이하이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얘 판별식을 해볼게요. B'의 제곱 그러니까 N이 될 것이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 얘가 0 이하가 돼야 된다. 따라서 AN의 계산 결과가 N-1 이하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이 AN이 1을 집어넣었을 때부터 0 이상의 서로 다른 정수의 값을 가져가야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여기다가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A1이라는 것은 항상 0 이하의 서로 다른 것들이 돼야 되는데
1을 집어넣었는데 0 이하인데 0 이상의 값들 중에서 아무렇게나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얘는 자연스럽게 A1이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A2는 1 이하의 어떤 수를 자유롭게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0이 되어도 되고 1이 되어도 상관없지만 0은 내가 이미 가져갔잖아. 좋잖아요. 자유롭게 가져가도 된다라고 했는데 얘가 이미 가져가 버렸으니까 A2는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생각해보면 아하 AN이라는 게 n-1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토대로 문제에서 시그마 얘부터 얘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등차 중항을 좀 사용을 해볼게요. A1 블라블라블라 A20을 다 등차 중항이나 중항의 본질이었죠. A1을 생각하면 얘는 0이 될 것이고 A20을 생각하면 얘는 19가 되는데 그쵸? 근데 얘를 다 더하라 시그마 공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모두 몇 개야? 20개. 그 다음에 첫 항과 끝 항을 더한다면 평균으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19를 2로 나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계산은 여기서 돼가지고 10 계산 결과 얘는 190이 되겠다 라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주관식이니까 190이 정답이에요. 오케이? 다음 두 문제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18번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합이 1의 자리가 1이라고 하면은 얘 1의 자리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을 서술하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서술을 확 다 써주지 못하지만 좀 그래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얘가 시그마로 생각해봅니다. 시그마로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이 될 텐데 얘 계산 결과가 뭐예요? 얘는 그냥 얘는 시그마 K 얘가 1부터 N까지 더한 거잖아. 그게 시그마 K인데 그 녀석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녀석의 1의 자리가 블라블라블라 1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거 말로 쓰시면 돼요. 서술형이면은 그렇다는 것은 2분의 n 플러스 1의 1의 자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블라블라블라 1이 되거나 블라블라블라 9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겠죠. 왜냐면은 1의 제곱 뭔가의 제곱을 내가지고 1이 되는 수는 뭐뭐뭐 1, 뭐뭐뭐 9 말고 없으니까 9, 9, 81, 1, 1은 1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n 플러스 1을 생각을 해보면은 2로 나눠가지고 1, 2로 나눠가지고 9가 나온 거니까 n 플러스 1을 계산했을 때는 얘는 뭐뭐뭐 2, 뭐뭐뭐 8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반대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뭐뭐 2, 뭐뭐뭐 8이 됐다고 해서 1의 자리가 뭐뭐뭐 1, 뭐뭐뭐 9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18이면 2로 나눴을 때 9가 되는 건데 그냥 8이었으면 2로 나눠서 4가 되는 거니까 이쪽 방향은 되는데 이쪽 방향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하여간에 이 서술 과정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면 되고 알고는 있으라고. 아무튼 어떤 두 수를 곱해가지고 1의 자리가 2, 1의 자리가 8이면 되는데 두 수를 곱해가지고 1의 자리가 만들 수 있는 수는 사실상 2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직접 보이셔야 돼요. 왜냐면은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1 곱하기 2 얘는 1의 자리가 2가 될 것이고 2 곱하기 3 1의 자리가 6 나머지 쭈루룩 써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까지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냥 수학적 탐구로 생각하면은 여기서 될 수 있는 1만 생각하면은 얘랑 그 다음에 얘는 안 되고 이해되고 이해 안 되고 합니다. 왜냐면은 2이고 이게 1 나누면 1이 되는 거니까 제곱해서 1이 되는 게 맞죠? 얘는 곱해서 2로 나누면 6이니까 얘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6대 42, 2 나누면 21이니까 얘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되는 거고 8, 9, 72, 71을 2로 나누면은 36이니까 얘는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만족하는 n들의 규칙, n들의 특징을 쓰시오라고 하면은 1의 자리가 1, 6이었던 녀석이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하여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서 얘 1의 자리는 절대로 8에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 얘 1의 자리는 1의 자리는 9가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 1의 자리는 무조건 1이다 라고 서술적으로 증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파이팅! 마지막 19번 이렇게 되어 있고 문제가 물어본 게 PM분의 AB 플러스 PM분의 AC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PM, PN 이렇게 계속 말하기 귀찮으니까 여기가 C쪽에 가까우니까 여기 길이를 감마라고 하고 여기가 B쪽에 가까우니까 여기 길이를 베타라고 하고 10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PM 그러니까 얘는 베타분의 AB 2가 될 것이고 플러스 PN 얘가 감마 그 다음에 AC 여기가 1이 돼서 얘의 최소 값을 구하여라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베타의 값이나 감마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세니가 어디선가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은 센이나 뭐 고쟁이, 자이 그쪽에서 한번 봤을 겁니다. 아무튼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걔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감마랑 베타 사이의 관계식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전체 넓이 한번 구해보게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볼 건데 얘는 두변, 2분의 1하고 주변의 길이가 1, 2라고 나와있고 끼인각이 30도니까 사인 30, 사인 30은 2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계산 결과 2분의 1이 전체 넓이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2분의 1이라는 넓이가 삼각형 APC랑도 같아야 되고 삼각형 ABC의 넓이랑 그 다음에 APB 삼각형 APB의 넓이의 합이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봐봐요. 이 APC의 넓이를 구해보면은 APC는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R인 녀석이잖아요. 넓이를 구해본다. 얘는 2분의 1 곱하기 감마죠. R이 아니라 플러스 APB도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은 2분의 1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베타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떼고 생각을 하면은 아하 1의 값이 감마 플러스 2베타이다. 감마가 몇인지 베타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감마 플러스 베타가 2베타가 1이다 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 바로 산술계열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얘의 계산 결과를 잠깐 M이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둘이 곱해야 계산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오케이. 둘이 한번 곱해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베타분의 2 플러스 감마분의 1 곱하기 여기 그대로 있는 거 감마 플러스 2베타를 곱한다고 생각해보면은 이 계산 결과가 m 곱하기 1이 만들어질 텐데 이거 전기 한번 해볼게요. 전기하면은 2 베타분의 감마 플러스 4 플러스 1 플러스 2 감마분의 베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됐죠? 그러면은 이 계산 결과가 얘랑 해서 5가 되는 거니까 5 플러스 2 베타분의 감마 플러스 감마 2 말고 감마분의 베타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의 계산 결과가 m이고 그런데 여기서 산술기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기하 5 가만히 냅두고 플러스 2루트 하고 이거 2 곱해서 한 거예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밖에 있고 이 하나 더 날려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얘가 베타분의 감마 그 다음에 감마분의 베타가 이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됐죠?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1 얘는 4가 되어서 더해서 9 그래서 9가 되겠다. m의 값이 100, 1000만, 10억 사실 그렇게까지 될 수 없겠지만 큰 숫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게 9가 되겠다 라는 것을 산술기하 표현으로 할 수가 있었고 언제 그게 되냐? 이 덩어리가 같았을 때 이 덩어리랑 같았을 때 베타랑 감마랑 어느 순간에 같아질 순간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같아지는 거 그러려면은 이 P가 각이 있는 곳에 있으면 되겠네. 이 15도에 위치하는 거 여기다가 15도, 여기가 15도가 되면은 얘가 합동이 되면서 같아지겠네요. 그 순간이 됐을 때,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그 순간이 됐을 때, 이 m에 대한 최소값, 그러니까 베타분의 2 플러스 감마분의 1 최소값이 9가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내가 이거 짚어주는 이유는 지금 문제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다른 어려운 문제에서는 언제 그게 성립이 되냐? 등호 성립 조건, 등성 조건을 꽤나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실제로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더라도 그거를 머릿속에 생각은 한 번쯤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9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일단 여기까지 모든 내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2020 은강여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삼각 법칙 그 다음에 수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럼 빠이!